최근 MBN 동치미에서 박수홍 씨가 지금까지 어느 방송에서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박수홍 씨가 방송 중에 너무나 흥분해서 출연자들과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과연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박수홍 씨는 방송에서 형과의 법적 분쟁에 얽힌 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형에게 배신당하고 그 당시 산행을 자주 했다고 해요. 운동이나 힐링을 하려고 산에 간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자책하면서 결론이 나는 죽어야 하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으면 죽음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서 어떤 자리가 가장 고통 없이 빨리 끝낼 수 있나 생각했고 산에 그런 자리를 봐두고 거기를 늘 올라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산에 오른 박수홍 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조짐이 있던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까봐 그 당시엔 여자친구였던 지금의 아내가 그를 찾겠다고 밤에 후레쉬를 들고 슬리퍼 차림으로 산에 뒤쫓아 왔다고 합니다. 매일 오르는 산을 알고 박수홍 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오빠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며 나를 죽이려면 죽어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당시 자신은 미쳤었다고 표현한 박수홍 씨는 그런 여자친구를 보고 고마워하기는커녕 막말을 쏟아냈어요. 너도 내 돈 보고 나 이용하려는 거냐? 너는 목적이 뭐냐 하면서 너무나 상처가 되는 막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오빠가 무슨 돈이 남아있어 라고 하며 울부짖었다고 해요. 그 당시 박수홍 씨의 상태는 아주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멘탈이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박수홍 씨를 아내가 붙잡고 살려준 거죠. 이런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아주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인은 죽었다 깨도 절대 결혼은 안 된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면 집을 나오겠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박수홍 씨를 살리기 위해 자기 부모님께도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아내라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아내는 세간의 수많은 누명과 오해를 받았다며 너무나 속상해했습니다. 또한 자기도 힘든 상태였을 텐데도 박수홍 씨를 위로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박수홍 씨는 계약으로 묶인 홈쇼핑 방송을 안 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놈의 홈쇼핑 방송이 늘 잘 되는 것 같지만 방송 중 쪽박이 나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쇼호스트들이 하나라도 더 팔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홈쇼핑 잘못해서 망해 나간 기업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방송 하나하나가 피를 말리는 전쟁인데요. 매출이 안 나오면 쇼호스트나 연예인 게스트들은 마치 죄인이 된 듯한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다. 하루는 홈쇼핑 매출이 안 나와 힘들어하는 자기를 위해 아내가 춤을 추며 애교를 떨었다고 해요. 그때 박수홍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내의 머릿속에 땜빵 자리,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박수홍 씨는 눈물을 참아가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살려주는 아내와 반려묘 다홍이를 위해 정말 잘 살고 싶다고. 그는 과거 방송에서도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어려움이 오고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그러는데 그래도 날 놓지 않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라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박수홍 씨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잉태하고 낳는 것도 사랑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계속 살게 하는 것도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 자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놓치면 안 되죠. 그렇게 박수홍 씨가 법적 분쟁 후에 매일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던 심정을 고백했는데 갑자기 방송 중간에 불꽃 튀는 격전이 벌어집니다. 선우은숙 씨가 연달아 사기를 당한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어요. 들으면서 참 어이없게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기에 의사 함익병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은 나쁜 사람을 감별하지 못한 자기의 잘못이라고. 그러자 변호사 양소영 씨가 자기는 변호사라 그런지 몰라도 믿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며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수홍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수홍 씨가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말을 더듬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박수홍 씨가 한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군가가 작정하고 속이면 속을 수밖에 없다. 확인하지 않은 자기의 잘못도 있다고 하는데 확인했다. 통장 잔고까지 사진으로 찍어 보여주는 사람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나.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건물이야.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요. 그거를 잔고를 보내주는데 누가 그걸 의심합니까? 내가 이번 일을 겪었을 때 믿었던 사람이 문제라는 비난에 그만 살 의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아무도 믿어서도 안 되고 아무도 사랑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절망하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다. 가장 상처받은 순간은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자기에게 전화를 해서 너도 믿은 잘못이 있고 간과하고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니 감내하라고 충고하더라. 그래서 울부짖었다. 형, 그게 위로라고 하는 거냐? 자신은 수없이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또 그런 말을. 그건 가장 아픈 상처를 또 쑤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상처 입은 사람에게 충고랍시고 또 상처를 주는 말은 위로가 아니다. 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도 한때 박수홍 씨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도 형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겼을까 비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소를 들으면서 그의 절절한 심정이 이해가 되었어요. 너무 울부짖어서 죄송한데 또 그래 자책을 하고 너무 제가 죽을 만큼 너무 괴로워하고. 박수홍 씨의 심정 토로를 듣고 난 후 그 자리에 있던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 큰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이다. 라며 매우 원론적이며 이론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센스 있는 양소영 변호사는 박수홍 씨의 말을 듣고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는지 그래도 이 일을 통해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아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훈훈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구나 제3자의 입장에서 쉽게 객관적인 조언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에게 섣부른 충고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작정하고 속인 놈이 있는데 속은 네가 잘못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때린 놈이 잘못인데 못 피하고 맞은 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말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박수홍 씨의 절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물론 믿기 전에 확인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말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상황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조언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뺨 맞은 사람에게 또 뺨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